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쪽집게 백선 56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비 보수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가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1.5%가 아니라 감정가격의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반대로 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3번은 실비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4번은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나 원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5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따로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고요. 그 다음 2번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니고요. 암기 프린트 47번.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은 58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완성 시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금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무교육 위탁받으려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했네요.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고요. 자, 기억해 보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니은에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사기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는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리얼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미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의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품목 변경 신고 이런 거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 가능한 게 니은하고 미음 두 개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는 안 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가 불가능이랍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6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된 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성 전에, 즉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된 후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으로서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유경험자가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이죠. 그 다음에 2년짜리는 전임 강사 2년입니다.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는 경력 필요 없고요.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여야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이게 X네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51번에 46번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대표자이었던 자 또는 임원 X가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올해 10월 달에 개정됐죠. 자격 취소는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승고를 받은 경우에 자격 취소가 되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금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는 제외한다. X가 되겠네요. 제외한다. X. 자,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모니터링, 인터넷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계획서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